안녕하세요. 동네방네 김은경입니다. 동네방네는 우리 동네 사람을 찾아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프로그램인데요. 자, 우리 동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이 가을에는 커피가 더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 18번째 주인공 커피와 관련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커피향 가득한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2015년 월드 라떼아트 챔피언, 또 2015년 호주 라떼아트 챔피언, 그리고 월드 커피 이벤트 서티파이드 비주얼 저지, 그리고 저 로스터리를 멜번에서 운영하고 있는 캘럽 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커피 향이 가득한 주인공을 만나본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보통 이민을 와서 말이죠. 또는 유학을 와서 자기가 꿈꿔왔던 걸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길과 마주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케일럽 바리스타는 원래 커피를 꿈꾸셨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커피를 멜번에 와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한국에서는 전혀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다가 호주에 2008년에 멜번에 도착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사실 일을 알아보다가 커피를 시작하게 된 게 계기가 됐죠. 네. 지금은 커피를 드시겠죠? 지금은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꽤 오랜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더구나 커피를 전혀 마시지도 않던 사람이 커피를 만나서 지금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 오신다는 거는 취향에 맞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숨겨진 재능을 찾아냈다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커피를 배우면서도 사실 잘 모르기도 했었고 어떻게 이런 기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 초기니까 살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중간에 그 당시 일하던 카페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 당시 카페 사장님이 제가 좀 어떤 그림 쪽에 소질을 좀 보이니까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재능을 찾게 됐고 그거를 이제 더 발전시켜서 시합이라는 것을 뛰게 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대회까지 우승을 하게 된 거였죠.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어디 월드 챔피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커피로 처음 그 월드 챔피언이 됐을 때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때가 이제 2015년이죠. 호주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우승까지 가게 됐는데 네. 정말 그 과정은 어려웠지만 우승하고 나서의 부담감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를 대표하는 호주의 국가대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월드 챔피언이 없어가지고 더 양쪽 어깨가 무거웠었죠. 그래서 스웨덴 고텐버그라는 지역에서 세계대회가 그 당시에 열렸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 연습한 대로 큰 실수 없이 시연을 이어나갔고 이제 결승 진출하게 됐을 때 이것은 그게 아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전 세계에서 6명만 나갈 수 있는 파이널에 진출했고 그 6명 중에서도 이제 우승을 하게 됐으니까 6등부터 5등, 4등, 3등 이렇게 호명을 해요. 순위대로.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서 2등을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1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등이 발표가 됐는데 그럼 1등은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좀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힌 게 있어요. 네. 그만큼 현실 감각이 없었고 나중에 이제 1등 발표할 때 나야? 세상에 이러면서 이제 그때 느껴지는 네. 그 표정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는데 그 감정은 사실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대회 우승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우승한 것도 그렇고 네. 뭔가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뤘다기보다도 뭔가 큰 마음속의 응어리와 책임감들을
이뤄냈다는 어떤 성취감이 좀 더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라떼 아트 부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작품이었나요, 혹시? 라떼 아트는 일단 그림을 3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창작을 해야 되고요. 그 3가지 그림을 이제 사진을 미리 제출을 하고 그 사진에 맞춰서 현장에서 똑같은 2잔의 그림을 그 현장에서 그려서 얼만큼 그 그림이 동일한지를 보는 그런 시합인데요. 제가 준비했던 그 패턴은 이 날개를 펴고 있는 공작새, 네. 그 공작새가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펴잖아요. 네. 그 그림 하나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따르는 그 하트 3개를 이렇게 삼각형이 마주보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삼각관계, 네. 이런 이름으로 재밌게 제출한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가 좀 놀라워했던 작품,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 당시에 커피 마시는 얼룩말이라는 네. 작품을 제출을 해서 그 당시에 라떼아트의 판도를 좀 바꾼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캘럽 바리스타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라떼 아트다 그러면 이런 걸 상상을 하실 거예요. 커피 잔에 이렇게 예쁘게 떠 있는 뭐 나뭇잎파리 또는 뭐 하트 또는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점이 이렇게 옆에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거를 상상을 할 텐데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게 칼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예, 칼라 라떼 아트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실 수 있는 거야? 막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세계대회의 부문 중에 하나로 아트바라는 게 있어요. 네. 아트바는 그 컵 하나를 따로 제출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따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2014년에 2위 했을 때 제출했던 작품이 그 나비였었거든요. 네. 그 나비를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극사실주의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구글에 있는 모든 나비 사진을 찾아서 그 색상의 조합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해야 진짜 나비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색상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색깔을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하고 나니까 꽤 만족스러운 모양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 그 사진을 보는 분들은 많이들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보통 커피로 이 월드 챔피언을 가릴 때 이 다 분야가 나누어져 있죠?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총 지금 현재 월드 챔피언십에서 열리고 있는 종목은 총 6종목이 있습니다. 그 바리스타, 그리고 라떼아트, 그리고 브루어스, 컵 테이스터스, 그리고 로스팅, 그다음에 이제 이브릭, 터키시 커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리스타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일단 총 15분 동안에 12잔 제공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4잔, 밀크 음료 4잔, 그리고 자기의 독창적인 창작 음료 4잔,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관능 심사위원과 2명의 그 기술 심사위원, 그리고 1명의 그 심사위원장에게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승하는 거고, 라떼아트도 마찬가지고요. 라떼아트는 총 3가지의 그림을 그려서 각 그림당 2잔씩 해서 총 6잔을 만들고, 그거를 2명의 비주얼 심사위원과 1명의 기술 심사위원, 그리고 1명의 심사위원장, 이렇게 해서 채점을 받는 겁니다. 브루어스도 마찬가지. 브루어스는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을 하고요. 커피를 갈아서 뜨거운 물에 내려서 얼만큼 일정하고 풍미가 있는지, 그렇게 네. 나머지 종목들도 다 나름의 종목마다의 특징이 있고, 또
또 룰도 다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어지네요. 네네네네. 네. 그럼 우리가 정말 진짜 최고의 전문적인 커피를 마시려면 그 모든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이게 한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라떼아트를 하기 전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재밌었던 분야는 사실 맛보는 분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브라질은 이런 맛이네, 뭐 콜롬비아는 이런 맛이구나, 에티오피아는 또 새롭구나, 과테말라는 이러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던 중에 라떼아트도 알게 돼가지고 뭔가 살짝 이 맛을 보는 분야가 좀 묻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로스터리를 하게 되면서 다시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고 또 네. 앞으로 있을 심사도 바리스타와 또 브루잉 심사를 같이 겸할 예정이라 더 조화를 이루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 멜번이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도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은근히 그 커피 문화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탈리 이민자들이 많이 초창기부터 들어왔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주의 독창적인 문화는 에버리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것이 이제 서양,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이태리와 그리스 초창기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커피 문화를 호주에 전파하면서 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때 이태리의 상황은 사실 커피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던 시기였었고 그 당시에 좀 자유로운, 지금 말하면 좀 진보적인 커피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떠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호주에 와서 좀 더 자유롭게 커피를 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지금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조금 더 자유롭고 다양한 커피 추구하는 바를 호주에서 좀 더 이룰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에 이르러서 특히 이 멜번에서 조금 더 특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여기서 한국인으로서 그 정말 월드 챔피언에 도전을 하고 성취를 하고 그런 뭐 커피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커피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커피가 우리가 즐기고 마실 때는 좋은데 사실 그렇게 만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이 네.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직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상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잘게 쪼개면 한 24가지 정도의 단계가 들어가는데 그 단계를 무한 반복하시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유를 가지지 않는 한 금방 지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커피를 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바리스타로서 혹은 어떤 이유와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주지 않으면 중간에 금방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커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네. 혹은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신다면 조금 더 오래 즐길 네. 수 있지 않을까. 중간에 지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커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도전하셔서 성장하실수록 또 이 커피 산업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디 지치지 마시고 네. 끊임없이 발전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커피 산업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또 더 좋은 이 산업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러네요.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 음식은 뭐 거기다 고춧가루를 첨가할 수도 있고 간장을 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에서 새로운 걸 계속 찾아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을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시간이 정말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데 이제 저희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커피 한 잔 할까요?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